안녕하십니까, 제이스카이 영찬쌤입니다. 오늘은 고1 과학 4단원의 두 번째 시간이죠. 생태계 평형에 대해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 시간에 우리가 이제 생태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봤는데요. 생태계라고 하는 거는 이제 비생물적 요인도 있고 생물적 요인도 있고, 이렇게 이제 비생물적 요인과 생물적 요인이 서로 간에 작용하고 반작용하면서 서로 영향을 미치면서 이제 존재하는 게 이제 생태계인데, 이런 생태계는 항상 똑같은 상태를 유지하고자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이 물리를 설명할 때 항상 하는 얘기이긴 한데, 자연은 이제 변화라는 거를 싫어해요. 우리가 사는 이 자연은 변화하지 않기를 바래요. 그러니까 항상 똑같은 상태, 항상 변하지 않는 상태를 유지하고자 이제 그 유지하는 걸 원하는 게 이제 자연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사는 요 생태계 자체가 이제 계속적으로 똑같은 상태, 즉 평형을 이루고자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뭔가 변화는 당연히 그 안에 있어요. 계속적인 변화는 안에 있는데, 그 변화를 어떻게 보면 이제 빠르게 되돌리려고 노력을 해요. 원래 상태로 다시 되돌리려고 노력을 한다. 그래서 이제 원래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자 한다. 요게 이제 생태계 평형이고요. 요런 이제 생태계 평형 중에서 이제 우리가 지금 봐야 될 건 생물 군집 내에서 이제 먹이 관계, 이런 거 이제 우리가 봐야지 되거든요. 예전에는 이제 먹이 사슬이라는 말로 많이 썼는데, 요즘에는 이제 먹이 사슬 말고 먹이 그물, 요런 먹이 그물 그림으로 이제 많이 보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요 먹이 사슬은 이렇게 거의 일렬로 사슬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중간에 뭔가가 딱 사라지면 요 위에 단계들도 다 같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사슬 형태이기 때문에 요 사슬의 한 축만 사라져도 전부 다 없어진다. 즉 먹이 사슬은 이 파괴 자체가, 생태계의 파괴 자체가 너무 심하게 일어나는 거다 보니까 요즘에는 이제 먹이 사슬이라는 말로는 잘 안 쓰고, 요런 먹이 사슬이 서로 얽혀 있는 그물 모양의 먹이 그물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이런 먹이 그물이 돼버리면 요 중간에 뭔가가 하나 이렇게 사라져도, 이렇게 중간에 뭔가가 하나 사라져도 이 생태계 자체는 거의 변화 없이 유지가 돼요. 도마뱀이 사라진다 그래서 뱀이나 뭐 독수리 이런 개체들이 이제 없어지거나 그러는 게 아니라 유지가 계속되고, 도마뱀이 없다 그래도 도마뱀을 제외한 뭐 다른 먹이들을 이용해서 이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생태계 자체가 되게 잘 유지가 되게 되겠죠. 물론 도마뱀이 없어졌다 그래서 완전히 도마뱀이 사라졌느냐, 뭐 언젠가는, 그러니까 개체 수가 많이 줄었다는 얘기지 언젠가는 다시 회복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먹이 그물에 대한 걸 요즘에 보고요. 이렇게 이제 먹이 그물에 대한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하위 생산자에서부터 소비자까지, 소비자, 그 다음에 그 분해자, 그 다음에 이 분해자에서 생산자로, 이렇게 이제 먹이가 이렇게 이동을, 그러니까 먹고 먹히는 관계를 이렇게 쭉 이동을 한다는 건데, 이렇게 되면서 이제 뭐가 일어나냐면, 이제 생태계 내에서 물질과 에너지가 이동을 해요. 생산자에서 소비자로, 소비자에서 분해자로. 생산자가 만든 물질이 소비자로 이동을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생산자가 만든 에너지가 또 소비자로, 그러니까 물질과 에너지가 이렇게 상위 단계로 이동하고, 그 상위 단계에서 이제 다시 분해자로 돌아와서
다시 또 생산자로 가는, 이렇게 이제 이동을 한다라고 하는 거고,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보는 생태 피라미드는 대부분 이제 차례로 쌓았을 때 위로 갈수록 줄어드는 피라미드 모양이 되는,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통 보는 이런 피라미드 형태로 이제 생태 피라미드가 그려지는데, 대부분은 생태 피라미드가 이렇게 이제 정 피라미드 형태를 가져요. 개체 수도 당연히 생산자가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이렇게 갈수록 개체 수는 줄어들게 되고, 또는 에너지의 양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생산자가 가지는 에너지는 생산자 개체가 가지는 에너지는 되게 적지만 그 개체의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에 생산자가 가지는 전체 에너지량도 당연히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뭐 1차, 2차 상위 소비자로 갈수록 에너지 양도 점점 줄어드는 이런 정 피라미드 모양을 가지는 우리가 이제 이런 생태 피라미드를 그릴 수 있는데, 역 피라미드도 있긴 하거든요. 역 피라미드 뒤집혀 있는 모양이죠. 역 피라미드로 이렇게 뒤집혀 있는 이런 피라미드 모양도 있기는 한데, 이런 거는 이제 보통 언제 보냐면 에너지 효율. 그러니까 에너지 효율은 상위 단계로 갈수록 에너지의 효율은 되게 크다 이고요. 그 다음에 보통 이제 개체 크기, 개체의 크기. 그러니까 이제 생산자보다 이제 위로 올라갈수록 이제 소비자 쪽으로 갈수록 뭐 개체의 크기, 100%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개체 크기들이 보통 역피라미드로 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좀 중요하긴 한데, 생물 농축. 이게 뭐냐면 이제 예전에 좀 문제가 됐었는데, 수은 같은 경우 이제 수은은 이제 우리 몸에 들어오면 빠져나가지 않고 계속 농축이 되는데, 생산자가 수은에 노출이 됐을 때, 수은을 가지고 있는 생산자가 있으면 1차 소비자는 그 생산자를 되게 다량을 먹기 때문에 생산자는 되게 조금의 아주 적은 소량의 수은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1차 소비자에게는 되게 많은, 어떻게 보면 좀 많은 양이 농축이 될 수 있고요. 그게 이제 상위 단계로 가면 갈수록, 그러니까 하위 단계의 소비자를 되게 많이 먹기 때문에 위로 갈수록 농축이 되게 많이 일어나는 그런 형태가 일어나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역피라미드 그림은 저렇게 이제 에너지 효율이나 뭐 대체적인 개체 크기, 뭐 생물 농축, 이렇게 이제 역피라미드 그림을 가진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이 좀 알고 있으면 좋겠고요. 생태계 평형을 이루고 있다라는 거는 뭐 개체 수나 에너지 흐름 등이 안정된 상태를 이제 생태계 평형이라고 하고, 되게 오랜 세월에 걸쳐서 형성이 되기 때문에 평형 상태를 계속적으로 유지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변화가 있지 않는 이상, 엄청나게 큰 변화가 있지 않는 이상 우리의 생태계는 평형을 이루고 있게 돼요. 그 선생님이 좀 전에 얘기한 어마어마한 변화 뭐 이런 거는 보통 뭘 얘기하냐면 저기 고생대에서 중생대 넘어가는 그 판기아의 분리라든지 그런 게 있고, 뭐 엄청 큰 화산이 폭발을 한다라든지, 요런 이제 생태계를 위협하는 아주 큰 변화들이 있으면 생태계 평형이 깨지긴 하는데, 그래도 그렇게 깨진 뒤에 완벽하게 돌아오진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평형 상태로 다시 되돌아오게 된다. 왜냐면 이제 생물들은 이제 그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 이제 평형을 이루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물질이 안정적으로 순환하고 에너지가 원활하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자연은 평형 상태를 계속적으로 유지를 하고자 하고 그렇게 평형 상태를 유지한다 라고 알고 있으면 되고,
요 생태계 평형이 유지되는 원리로는 보통 이제 회복 능력을 얘기를 하는데, 생태계는 이제 생물 간의 상호 작용이기 때문에 그 상호 작용을 통해서 생물 군집의 구성과 개체 수 또는 이제 물질이나 에너지 양까지 평형이 유지되도록 자기 조절 능력이라는 게 존재를 해요. 이게 먹이 그물 상태로 되게 복잡할수록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는데, 요 자기 조절 능력이 어떤 거냐면 요런 거죠. 자, 하나의 먹이 요 단계에서 일시적으로, 자, 1차 소비자가 일시적으로 확 증가를 했어요. 뭐 환경적 요인이라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1차 소비자가 확 증가를 하면요. 2차 소비자는 먹이 양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1차 소비자가 늘어났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먹을 수 있는 먹이의 양이 늘었어요. 2차 소비자 입장에서 먹이 양이 늘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잘 먹게 되고, 그러면 내가 이제 잘 먹고 자손을 많이 만들어낼 수도 있죠. 즉 개체의 숫자가 증가를 해요. 2차 소비자의 개체 숫자가 증가를 하고요. 반대로 1차 소비자가 늘어나면 어떻게 돼요? 1차 소비자가 먹는 생산자는 줄어들겠죠. 왜냐하면 식물을 많이 먹게 되니까. 1차 소비자가 늘어서 많이 먹게 되니까 생산자가 숫자가 줄어들어요.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2차 소비자가 증가했으니 1차 소비자가 먹히겠죠. 1차 소비자가 먹혀요. 근데 또 뭐가 있냐면, 생산자가 감소했기 때문에 먹이도 줄어들어서, 먹이는 줄어들었는데 나의 천적인 2차 소비자의 개체 숫자는 늘어났어요. 즉 숫자가 줄어들겠죠. 숫자가 줄어들고 났더니 2차 소비자도 먹이가 줄어드니까 줄어들어야 되고, 근데 1차 소비자가 줄어들었으니 요 생산자는 증가를 하게 되고, 이래서 다시 원래의 피라미드 형태를 그대로 다시 가져가게 된다 라고 하는 게 이제 생태계 평형의 회복 과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1차 소비자가 피라미드 자체를 완전히 깰 정도로 증가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생산자를 완전히 제거시킬 정도로 폭발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증가하지 않는다면, 생태계는 이렇게 이제 위아래 단계의 그 먹이 단계에서 뭐 생산자나 뭐 2차 소비자, 뭐 3차 소비자, 위아래 단계의 소비 생산자 단계에서 숫자를 조절을 하게 돼요. 그래서 원래의 평형 상태를 유지를 하게 된다. 원래 평형 상태를 회복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생태계가 회복이 되고요. 이런 생태계가 만약에 파괴되는 원인에 대해서 보통 얘기를 하자면, 자연재해는 뭐 우리가 알고 있죠. 지진이나 홍수, 산사태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이거는 우리가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건데, 요거 자연재해 말고는 보통 이제 이 생태계 파괴 원인은 인간이에요. 인간이 하는 모든 활동들은 인간이 하는 모든 활동, 모든이라고 하면 조금 그렇긴 한데, 어쨌든 인간이 하는 대부분의 활동들은요, 생태계를 파괴하려고, 생태계를 다 파괴해요. 파괴하려고가 아니라 생태계를 파괴합니다. 건설도 그렇고 벌목도 그렇고, 뭐 자동차의 배기가스는 대기인데, 대기를 오염시키고 호흡기 질환을 하고, 우리가 이제 식물을 잘 키우기 위해서 살포하는 농약은 이제 토양이나 하천을 오염시키고, 그러니까 어쨌든 인간의 활동 자체는 대부분 생태계에 좋지 않다. 생태계를 파괴시킨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간의 활동에 의해서 자연이 계속 망가지기 때문에 이 자연이 인류를 멸종시킬 수도 있죠. 그 대표적인 게 지구온난화가 있어요. 지구의 온도가 계속 올라간다라고 얘기를 하죠.
지구 온도가 계속 올라가는 지구 온난화가 계속적으로 가속되고 있는데, 이거 막지 못하면 인류는 멸종하게 될 거예요. 그게 얼마 안 남았다라고 그러더라고요. 한 30년에서 50년 사이, 그 정도 뒤면은 인류는 멸종을 할 수 있다. 지금의 지구 온난화 활동을 멈추지 않으면. 그렇게 이제 얘기가 있고, 그러니까 생태계를 보전하려면 뭐 많은 비용과 노력이 필요한다, 이것도 당연하겠지만 그냥 인간이 활동을 안 하면 돼요. 인간의 활동 자체가 생태계를 다 파괴를 시키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복습 잘 하시고요. 수업 시간에 만나서 다시 한번 또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수고 많으셨습니다.